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지역은 아주 독자적인 그런 어떠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강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견훤이가 여기서 후백제를 세우는데 이상하게 뭐냐면 이쪽 나주 사람들이 이 견훤이하고 협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미 여기 개경에 있는 이 왕건, 예성강 지역의 이 해상권 세력인 이쪽 사람들과 계속 무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건이랑 이게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견훤이랑 협력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견훤은 여기 광주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지만 나주는 거기다가 승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주 사람들이 결국은 고려 왕건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고려 왕건이는 여기를 어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고려조부터 여기를 굉장히 평가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얘기지. 뭐냐면은 고려 예를 들어 왕건이가 후조 10조에서 뭐 전라도 사람들은 뭐 뽑지 마라, 등용치 말라 이런 걸 남겼다 이러는데 그 웃기는 얘기요 그게. 왜냐면 그 후조 10조라는 것도 현종 때나 최양이라는 사람 집에서 어떻게 없어진 게 나왔다는 문헌으로 나중에 해가지고 고려 왕조실록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게 후조 10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게. 그런데다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절대 이 호남 지역 사람들이 그 등용문에서 차별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건 역사가들이 그런 말 하나 뭐 후조 10조에 들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차별 대우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통계를 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려사를 보면은 정확하게 차현 이남 그리고 공주 강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말한다면은 호남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 차현 이남 공주 강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도 우리가 몰라요. 이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복잡한데, 단지 뭐냐면 견훤이가 나중에 자기 아들하고 저쪽 지금 개태사 있는데 저쪽 그 논산 쪽에 거기서 그 자기 아들 누구죠? 신검이하고 자기 아들이 왕위를 뺏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견훤은 나중에 왕건한테 가가지고 왕건이하고 같이 자기 아들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지간에 그러한 것이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좁은 지역에 한정해서 아마 그런 그 부자지간에 그런 비극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나는 사람을 쓰고 싶지가 않다라는 정도의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로 해서 친다면은 뭐냐면 이 지역은 뭔가 예로부터 그래서 상당히 어떤 독자적인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그러한 독특한 이 어떤 아이덴티티가 유지됐고, 그래서 거란에서 그 침략이 들어왔을 때도 고려 현종이 피난을 온 데가 여기에요. 나주 지역이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조선 왕조를 건국한 누구예요? 이성계가 건국했지만 실제로 그 이성계 건국의 브레인 노릇을 한 건 누구예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제 조선 왕조는 사실 정도전이가 그 이성계는 이제 겉으로 이렇게 해서 추대한 거고 뒤에서 만든 거 다 정도전이가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정도전이가 키운 사람이 이방원이고 이제 이방원이가 그래서 결국은 정도전이 틀대로 간 거예요. 물론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이긴 했지만, 그러나 정도전이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이 조선 왕조 건국에 어떠한 꿈을 꾸게 되었냐?
바로 귀양을 어디로 왔어요? 나주로 왔거든. 나주로 와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답전보라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의 이 글을 보면은 그 지방의 그 부곡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아닌데, 부곡이라고 하면은 그 조선 이제 고려의 그 지방 이제 행정 체제로서 그 중앙의 도시에서 이렇게 밀려난 변방의 그걸 말하는데, 저기에 무슨 옛날에는 그 노비들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 부곡 사람들의 거기랑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 민중의 애환과 그들의 어떠한 이 중앙에 대한 항거 정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조선 왕조를, 그러니까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겠다는 그러한 어떠한 새로운 비전을 굳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정도전이는 저쪽 봉화 사람이지만은 그 바닥이 된 정신은 바로 호남의 민중들이 제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임진왜란. 세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 임진왜란 때도 결국은 뭐예요? 충무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남이 없으면 이놈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싸운 데는 뭐 이쪽 전라도 경상도 앞바다에서 많이 싸웠지만 그 배를 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뭐 여수, 뭐 완도 이런 데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 누구세요? 다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전라도 사람들이 원래 이 배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배 건조 실력과 항해술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게 이쪽 지역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바다에 아주 바삭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 그 배 건조에 필요한 그 소나 그 목재가 이쪽 지역에 다 있었고, 그래가지고 전부 뭐냐면은 이 임진왜란을 그 이순신을 도와서 이 나라를 지킨 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 나라의 형국에 있을 적에 이쪽 호남 지역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이 호남 지역에 이것이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말이죠. 1910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네? 한일 합방? 한일 합방이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합방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가 같이 방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합방이라는 건 나라를 합했다 그런 얘기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언제 나라를 합했어요? 우리가 언제 나라를 합했냐고. 단지 강도 새끼가 든 거요. 네? 우리 집이 있고 우리 나라가 있는데 경술련에 강도가 들어온 거라고. 우리는 절대 일본과 나라를 합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나라를 합쳤어요?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진왜란만 해도 자그만치 7년을 간 거예요. 7년. 쉽게 생각하면 36년 일제 통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술왜란이라고 그래야 돼요. 똑같게 생각하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단지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이 호남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없어진 것처럼 역사가 기술되는 거고, 경술왜란 때는 이순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순신이 왜 선조 같은 새끼 죽여버리고 새 나라 만들었으면 우리나라가 달라졌어요. 예? 그런데 이순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던 겁니다. 사실은 그걸 그래서 나라를 뒤엎을 수 없을 바에는 그렇게
애국적 행동을 하고서도 뭐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자살한 거예요. 자살. 예? 아마 그 외병이 자기를 쏘는 것을 봤을 것이고 그 쏘는 순간에 감사하다고 그랬을 겁니다.